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부룬디 말로 한번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아마호로라는 뜻은요, 성경에 나오는 샬롬 또는 한국말로 이제 평안하냐 안녕하냐 라는 뜻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호로. 예. 예. 혹시라도 나중에 부룬디에 오시게 되면 이 아마호라는 말 정말 많이 쓰게 됩니다. 네, 외워두세요. 네, 저는 아프리카 부룬디에서 사역하고 있는 한상훈 선교사입니다. 먼저 이렇게 바젤 한인교회에서 한인 선교교회에서 이렇게 부룬디에 관해서 선교 보고도 하고 말씀도 전할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선교사로 한국에 설교하러 갔을 때 담임 목사님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선교사는 설교하면 안 된다. 선교지 소식 전해주고 보고할 생각해야지 그 성경 말씀 막 이렇게 막 어렵게 막 설명하고 막 이렇게 헬라어가 어쨌고 뭐 히브리어가 어쨌고 말씀이 어쨌고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도 그게 또 갑자기 떠올랐어요. 그래서 오늘하고 다음 주 주일날 두 번의 말씀 기회가 있는데 둘 다 부룬디에 관해서 전하려고 하고요. 오늘은 특별히 부룬디의 den에 대해서, 다음 주는 제가 하는 사역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설교가 이어진다는 거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뭘까요? 예,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이와 같이 하실 거죠? 대답이 없으시네요. 이와 같이 하실 거죠? 아멘. 네, 그럼 오늘 설교 끝났습니다.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한 장 넘겨주세요. 제 소개인데요. 이렇게 뭐가 길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시니까 그냥 이렇게 길게 써놨는데요. 혹시 여러분 채팅방에 이런 내용들이 공유됐을 거라고 압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 되실 때 한상훈이 어떤 사람인구나 이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요 내용을 넣은 거는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공부하는 걸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 배운 만큼 남에게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모르면 남에게 엉뚱한 것을 주겠죠. 그래서 좀 제대로 알고 많이 알아서 남에게 주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남에게 주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한국에 있었을 때는 거리의 천사들이라는 노숙인 봉사단체에서 일을 했어요. 근데 노숙인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사회복지에 대해서 공부하고 노숙인에 대해서 배우다 보니까 노숙인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선교사가 또 됐어요. 선교에 대해서 몰라요. 선교학을 공부했죠. 그래도 너무 몰라요. 그래서 또 선교학을 또 공부하고 또 아프리카에 갔잖아요. 아프리카 가리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아프리카에 대해서 또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또 아프리카 학을 공부했어요. 물론 부룬디에서 온라인으로 한국 방송통신대 학비도 싸고 좋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기회가 있으시면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대학원 과정이라도 한 학기에 150만 원 정도밖에 안 하고요. 네, 학부 과정은 공짜입니다. 그러니까 그 국가장학금 받으시면 되거든요. 공짜입니다. 어쨌든 남을 주기 위해서 공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요 페이지를 했고요. 넘겨주세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 35절까지 읽었는데 36절, 37절까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읽으라고 하셨어요. 성경은 사실 읽으라고 있는 게 아니라 말로 하라고 성경이 적혀졌다. 처음부터. 왜냐하면 구전으로 전승이 됐을 테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는 파피루스에 성경을 쓰지 않았고 누군가가 성경을 외워서 낭독을 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목소리로 말을 하고 들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도요. 여기 보시면 우리 남성분, 여성분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조금만요. 그 파란색을 남성분이 읽으시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율법교사하고 예수님이 주고받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파란색은 남성분이, 빨간색은 예수님, 여성분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얀색 부분은 제가 나레이션으로 대신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율법교사처럼 이렇게 딱 이렇게 성우처럼 그렇게 읽으시고 또 여자분들은 예수님처럼 이렇게 좀 이렇게 딱 흉내를 내시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정이입을 좀 하시고요.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예수께서 이르시되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중간 생략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율법교사가 물어봐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고 나서 뭐라고 끝내셨냐면 28절을 보시면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여러분 기독교 왜 믿으세요? 예수님 왜 믿으세요? 나중에 이제 천국 가려고? 맞아요. 그 이유도 있어요. 근데 당장 내가 힘들고 어렵고 죽겠는데 하나님을 붙들면 뭔가 해결이 될 것 같고 살리라. 오늘 말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시면 됩니다. 넘겨주세요. 37절을 봐도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다 이해하셨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자, 아프리카 지도입니다. 자, 저는 부룬디에서 왔습니다. 부룬디 어디 있을까요? 안 보이죠? 엄청 작아서 아프리카 중부 정도에 있는데요. 너무 작아서 안 보여요.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여기에요. 위쪽으로는 북쪽으로는 루안다가 있고 남쪽으로는 부룬디가 있습니다. 사실 부룬디, 루안다가 한 나라였어요. 1962년 벨기에로부터 독립하기 전에는 완다 룬디 공화국으로 한 나라였어요. 네. 그리고 동쪽에는 탄자니아, 서쪽에는 콩고 민주공화국. 콩고 민주공화국 잘 아시죠? 옛날에 자이레라는 이름으로 불렸고요. 영화 타잔의 배경이 되는 그 밀림이 있는 곳입니다. 네. 넘겨주세요. 부룬디에 대해서 이제 좀 몇 가지 슬라이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부룬디는 이렇습니다. 국토 면적은요, 남한의 한 4분의 1 정도. 인구는 한 1200만 명 정도 됩니다. 제가 듣기로 스위스가 그 땅이 남한의 한 4배 정도 된다고. 남한 땅 비슷하게? 맞죠? 4배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아무튼 네. 그리고 인구도 어쨌든 네. 그 인구가 1200만 명. 한국이랑 비교해 볼게요. 한국보다 4분의 1이 부룬디가 작아요. 그렇죠? 그리고 인구는 한국보다 또 4분의 1 정도 되죠. 그러니까 한국이랑 인구 밀도가 비슷해요. 부룬디가. 근데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아시아가 인구 밀도가 높을까요? 아프리카가 높을까요? 아시아가 훨씬 높아요. 왜냐면 조그만 넓죠? 넓은 땅덩어리에 인구도 많죠. 근데 아프리카는 땅은 넓은데 인구가 원래 적어요. 그런데 부룬디가 아프리카에서 두 번째로 인구 밀도가 높은 곳입니다. 1위가 어디냐면 바로 위에 루안다. 근데 루안다는 인구 센서스를 거의 5년, 7년마다 한 번씩 하거든요. 이게 국제 원조 받아서. 부룬디가 마지막 인구 센서스 한 게 70년대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부룬디가 더 높을 수도 있어요. 네, 이런 자료들은 어디서 났냐? 그 CIA 팩트북 들어가시면 다 공개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 CIA 팩트북에 들어가셔서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구는 그다음에 대부분 고산지대예요. 그래서 덥지가 않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왔다면 선교사님 더운 곳에서 어떻게 사세요? 사실 스위스보다는 덥죠. 스위스보다는 더운데요. 한국의 대구보다는 안 덥습니다. 네, 그래서 여름에 8월에 대구에 계신 분들이 부룬디 오면 피서 오실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 대부분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제가 살고 있는 부줌브라라는 도시는 해발 고도가 한 800에서 한 900m 사이고요. 나머지 대부분의 도시들은 1700m 이상, 많게는 2200m 고산지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길고 깊은 탕가니카 호수가 있어요. 왼쪽 아래 한번 사진 보실래요? 그 탕가니카 호수예요. 저 뒤통수 있는 남성은 저고요.
가끔 아내한테 혼나면 저희 가서 이제 바람 쐬고 오고 합니다. 네. 세계에서 가장 길고요. 두 번째로 깊어요. 길이가 어느 정도냐면 500km 정도 됩니다. 서울에서 부산보다 더 길죠. 엄청나게 깁니다. 세계 최빈국이에요. 부룬디는 1인당 GDP가 2024년 IMF 자료를 보시면 230불이에요. 1년입니다. 한 달이 아니라요. 1년. 넘겨주세요. 1인당 GDP를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다음에. 그래서 1위가 어디냐면 룩셈부르크 13만 불 정도 되고요. 스위스는 10만 불 정도 되네요. 그리고 여기 독일은 한번 볼게요. 넘겨주세요. 독일은 지금 18위에 있죠. 한 5만 4천 불 정도 됩니다. 넘겨주세요. 부룬디를 보시면 19번째 페이지 중에 19번째 페이지예요. 230불. 우리가 보통 못 산다고 얘기하는 그 소말리아도 776불이에요. 부룬디보다 한 3배 정도 높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상상을 하시든 부룬디가 매우 열악한 곳입니다.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루안다 다 합쳐서 동아프리카 공동체에 가입되어 있거든요. EU처럼, 유럽연합 EU처럼 거기도 동아프리카 공동체, 아프리카 연합이랑 별도로 동아프리카 공동체에 가입되어 있는데 그 나라랑 봐도 격차가 뭐 6, 7배 이상 납니다. 그래서 부룬디 사람들이 청소년들이 꿈이 있어요. 케냐로 유학 가보는 거. 유학 가서 거기에서 대학교 나오면 부룬디에서는 좀 대우를 받죠. 네, 그래서 선교사들끼리 좀 농담이 있어요. 부룬디에 살다가 루안다에 가면 실제로 그래요. 루안다에 가면 깜짝 놀래요. 저희는 루안다에 쉬러 가요. 워낙 발전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루안다는 부룬디보다 한 3배에서 4배 정도 잘 살거든요. 그리고 루안다에서 우간다를 가면 또 깜짝 놀래요. 너무 발전해서. 우간다에서 탄자니아 가면 더 놀래고 탄자니아에서 케냐 가면 그 시골지 서울시처럼 막 어리버리 하다가 그냥 끝나요. 예. 그래서 케냐가 엄청 발전했습니다. 동아프리카 국가에서는. 상대적으로 부룬디가 개발이 안 됐죠. 왜 그럴까요? 넘겨주세요. 부룬디가 벨기에 시민 통치를 받으면서 세 종족이 있었습니다. 후투, 투치, 트와. 후투족은 한 85% 정도 인구 구성을 갖고 있고 투치는 14%. 투와족은 말이 투한데요. 여러분 잘 아는 용어가 있어요. 그 케냐나 탄자니아에도 투와족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부르냐 피그미라고 불러요. 난쟁이족. 조금 체구가 좀 작고 좀 작아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벨기에가 식민 통치를 하면서 후투족을 통치하기 위해서 투치족을 중간관리자로 세웠어요. 그래서 투치족만 고등교육을 받게 했어요. 고등학교를 나온 사람들은 대부분 투치고요. 그리고 투치만 대학교를 보냈고 지금도 벨기에에 많은 수의 투치족들이 벨기에에 살고 있어요. 그렇게 유학을 보내고 거기에 정착할 수 있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부룬디에 있는 또 투치족 도와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1962년에 독립 이후에 후투족이 이제 그동안에 쌓여있던 그 울분이 쌓여있던 거를 이제 들고 이제 민주선거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들고 일어난 거죠. 근데 투치족은 자기네 정권을 내려놓을 마음이 없죠. 그래서 후투족이 그 마체테 이렇게 정글 칼 있잖아요. 그거 들고 이제 투치족한테 덤벼요. 근데 그 당시에 모든 군대들은 투치족이 장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투치족을 총으로 막 쏴 죽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거의 10년마다 한 번씩 제노사이드가 일어났고요. 1993년부터 2008년까지는 내전이 발생을 했습니다. 1994년도에요. 루안다에서는 똑같은 제노사이드가 일어났는데 호텔 루안다라는 영화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그 3개월 만에 100만 명 정도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프랑스군이 유엔군으로 거기 주둔하고 있었는데 그냥 몰래 빠져나왔죠. 그 이후로 국제사회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평화유지군 개입을 해야 되겠다. 국제사회 문제에 이제 그렇게 좀 바뀌는 계기가 됐지만 어쨌든 루안다에는 3개월 만에 100만 명이 죽고요. 부룬디는 내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루안다는 3개월 만에 내전이 끝나고 제노사이드가 끝나고 나서 투치족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소수족이. 근데 부룬디는 내전이 다 끝나고 나서 후투족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부룬디하고 루안다하고 지금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거의 인구 구성도 똑같고 종족도 똑같고 아프리카 55개국 중에 유일하게 말이 통하거든요.
부룬디 말하고 루안다 말은 그냥 경상도 사투리랑 전라도 사투리 요령 정도만 다르지 똑같아요. 같은 언어예요. 근데 이 두 나라가 엄청 싸우고 있습니다. 왼쪽 아래 사진을 보시면 제일 왼쪽에 계신 분이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누군지 아시겠어요? 넬슨 만델라 대통령. 노벨 평화상 받으셨죠. 이분이 2005년도에 이제 후투족 투치족을 중재하기 위해서 이제 그 아루샤, 탄자니아 아루샤라는 도시에서 아루샤 협정을 맺는데 크게 기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평화가 좀 정착하나 보다 했는데 이제 아프리카 나라들 대부분이 이제 그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 좀 위험해지잖아요. 그래서 또 2015년에 또 이제 쿠데타가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두 사진, 이제 이 사진은 제가 찍은 건 아니고 인터넷에서 다운받았는데 저도 이 당시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데모도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부룬디 정부가 아직도 행정력이 많이 미비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정부가 구성이 되고 실제로 활동한 거는 2008년 이후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비평을 해요. 우리 대통령은 산에서 게릴라로 25년간 원숭이 잡아먹으면서 살아왔다. 그러니까 싸우는 건 잘한다. 근데 넥타이 매고 외교를 하는 거는 전혀 못한다. 뭐 실제로 내각 중에 장관 중에 한 절반 이상이 다 산에서 그 게릴라 활동을 하던 반군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넥타이 매고 사무실에서 행정을 하려다 보니까 너무 안 되는 거죠. 뭔가 세대가 바뀌고 새로운 이제 세대가 올라오고 이제 그래야지 좀 부룬디 행정이 좀 늘어날 잘 될 것 같습니다. 넘겨주세요. 부룬디의 주식은 카사바, 콩이에요. 카사바가 어떻게 생겼냐면 가운데 아래에 있는 사진입니다. 꼭 그 어떻게 보면 고구마처럼 보이고 어떻게 보면 그 삼, 뭐 이런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거를 주식으로 먹어요. 왜냐면 뿌려만 놓으면 엄청 잘 자라요. 그냥 이렇게 가지를 하나 뚝 꺾어서 바닥에 딱 심어 놓으면 쑥쑥 자라요. 제가 태국에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원래 태국 선교사 되려고 했거든요. 태국에는 얘를 가축 사료로 먹여요. 그만큼 이렇게 되게 품질이 낮고 이렇게 좀 하찮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부룬디에는 사람이 먹어요. 카사바를 먹고 이제 콩도 먹습니다. 그래서 콩 종류가 꽤 많고요. 좀 돈이 있으면 쌀을 먹고 싶어해요. 또는 옥수수 가루를 먹고 싶어해요. 네, 그렇습니다. 예절이랑 품위를 되게 중시해요. 한국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딜 가나 좀 예배당에는 좀 좋은 옷을 입고 오고 또 시내에 갈 때 좋은 옷을 입고 가야 돼요. 옷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경향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사역을 하다가 어떤 분이 아파요. 배 아파서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병원 가자. 내가 태워다 줄게. 나 차가 있으니까 가자. 그런데 미션을 잠깐만 기다리래요. 왜?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와야 된대요. 병원에 가는데 우리는 그냥 맨발로 슬리퍼 신고도 막 가잖아요. 잠자다가 아프면 막. 근데 아니에요. 다 차려입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문화가 있더라고요. 물가는 되게 높습니다. 그 공산품들은 대부분 다 수입이에요. 부룬디의 그 공장 자체가 뭐 다 해봐야 뭐 10개 정도. 뭐 코카콜라 공장, 그다음 뭐 식용유 공장, 뭐 이런 식으로 다 외국 자본들이 들어와서 외국계 회사들. 그리고 실제로 공장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식물들, 그 채소, 야채들은 싼데 이제 공산품들은 다 비쌉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탄자니아까지 이제 배로 싣고 오거든요. 그럼 탄자니아에서 부룬디까지 내륙 운송을 해야 돼요. 그러면 1600km를 내륙 운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꼬불꼬불 산길. 옛날에 그 고속도로 나기 전에 한국에 강원도 갈 때 이렇게 서울에서 강릉이나 뭐 이런 데 갈 때 이렇게 막 산길 갔잖아요. 그런 느낌입니다. 우기가 2번 있고 건기가 2번 있습니다. 3개월마다 바뀌어요. 그래서 지하수는 풍부합니다. 근데 문제는 굴착기가 없어요. 그래서 우물을 못 파요. 제가 선교 사역을 지금 이제 만 12년 하고 한 6개월 정도 됐거든요. 근데 우물 파주겠다고 이렇게 연락 오는 교회들이 종종 있어요. 1년에 한 번 또는 2번 이렇게 있는데 거절을 해요. 왜냐면 우물 파는 기계가 없어요.
실제로 한 7년 전에 미국 선교사가 이제 우물 파는 기계 2개를 갖고 온 게 처음이에요. 근데 이분한테 부탁을 하려면 물론 돈을 주고 부탁을 하는데 파달라고 2년치가 예약이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물은 팔 수는 없고 저희가 이제 오른쪽 위에처럼 이제 이런 사역들을 해요. 그 수도관이 그래도 큰 길을 따라서, 그러니까 여기로 치면 고속도로죠. 큰 길을 따라서 수도관은 묻혀 있거든요. 그럼 그거를 마을로 뭐 500m, 많게는 1km, 2km 이렇게 끌고 가요. 그 작업을 해서 마을마다 이제 수도가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런데 또 물이 안 들어오네요. 막 그 2, 3일에 한 번씩 물 들어오고. 저 시내에서 살았었는데 시내에는 뭐 12시간 물 들어오고 12시간 안 들어오고. 그래서 물탱크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탱크를 마을에 설치해주고 이런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전기는 나라 전체의 11% 정도 보급이 됩니다. 오른쪽 아래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 사진이 행정구역상 부준부라라는 캐피탈시티예요. 그러니까 물론 수도가 한 4, 5년 전에 바뀌긴 했는데 지금도 제1의 도시예요. 경제수도라고 부르는 곳의 모습이에요. 물론 다운타운이 있어요. 근데 다운타운의 크기는 뭐 많이 잡아야 뭐 한 1km, 1km? 뭐 적게 잡으면 한 500m, 500m 이런 정도 크기고요. 여기를 벗어나면 대부분 다 이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 전봇대가 안 보이죠? 전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 전체 한 80%, 90% 이상은 전기 없이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 생산하는 제품들은 커피하고 차예요. 그래서 한국에는 많이 소개가 안 돼 있는데 부룬디 커피들은 대부분 유럽으로 그냥 이렇게 벌크 이렇게 메이커 없이 그냥 이렇게 막 판매가 되는 거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넘겨주세요. 15세 미만 아동의 비율이 48% 정도 되고요. 18세 미만으로 치면 막 55%가 넘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많이 낳아요. 그래서 사람 이름 중에 부추미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름 중에 부추미, 추미가 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0재예요. 요 집에도 열째가 있고 요 집에도 열째가 있고 열째가 있고 그래서 많이 낳습니다. 왜 그러냐 물어보시면 카톨릭의 영향이 커요. 부룬디는 종교가 카톨릭이 62%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낙태 뭐 이런 것들 태아 감별 뭐 이런 것들은 안 하고요. 그런데 요즘에 부룬디 정부가 저희가 이제 부룬디 보건복지부랑 같이 협약을 맺고 임산부 모자 보건 사업, 그러니까 그 건강하게 아이를 출산하는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교재 제일 앞에다가 법이래요. 무조건 그 피임하는 거, 그거 뭐죠? 계획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가족계획, 맞아요. 가족계획 그 챕터를 꼭 넣어야 된대요. 그래서 출산 관련한 그 교육 자료인데 챕터 1은 무조건 가족계획이에요. 그래서 부룬디가 좀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것을 좀 염려하고 있어요. 그런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경제 성장을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어요. 제가 부룬디 2013년 1월에 들어갔거든요. 2013년 1월에 들어갔을 때 그때 국민 1인당 소득이 310불인가 330불 정도 됐어요. 근데 지금 230불이거든요. 다른 나라들 그 사이에 2배, 3배 뛰었거든요. 근데 부룬디만 지금 역주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 애들은 교회의 미래죠. 국가의 미래죠. 애들이 많으면 우리의 미래는 밝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부룬디는 안 그래요. 애들은 잠재적인 나의 경쟁자예요. 지금은 조그마하니까 조금 먹잖아요. 10년 후면 5년 후면 애들이 금방 커서 내 밥 뺏어 먹거든요. 그러니까 한 덩어리 피자 나눠 먹듯이 그냥 요만한 밥이 있는데 지금은 조그마하니까 조금 먹는데 나중에 그 5년 후면 애들 금방 커갖고 내 밥 뺏어 먹는다는, 한 번도 자기 밥그릇이 2배로 늘어난다는 걸 생각을 못한 거예요. 경제 발전을 누려보지 못했으니까. 지난 5, 60년간 경제 발전을 누려보지 못했어요. 쇠퇴만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애들을 잠재적인 경쟁자, 밥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안타깝죠. 이게 비슷한 현상으로
대학교에서도 일어나요. 제가 이제 올해 4월부터 부룬디에 인터내셔널 리더십 유니버시티라는, 거기는 이제 영어로 가리키는 학교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강사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부룬디는 박사과정이 우선 거의 없어요. 대부분 이제 교수님들이 박사인 교수님들도 없고, 그래서 박사학위를 못 주고, 그래서 석사가 최고 높은 과정이에요. 그런데 교수님도 석사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학부가 이제 졸업하면 이제 바로 대학교에서 강의를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어디 가서 1년 정도만 공부해 갖고 오면, 석사를 따 갖고 오면 이제 본인 밥그릇을 뺏어 먹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부 애들 성적을 제일 높으면 C, 잘하면 C, A, B, C, D 학점 중에 대부분 D를 주는 거예요. 왜냐면 얘네들이 A, B를 받아갖고 다른 좋은 대학원에 들어가서, 이제 해외 대학원이 얘기하는 거죠. 왜냐면 부룬디에서는 대학원 가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가서 이제 1년만 공부해보면 자기 자리 뺏어먹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정부가 매년 그 국가 장학생을 뽑거든요. 그래서 부룬디에서도 2명을 뽑아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아는 사역지에 있는 청년들에게, 야, 성적표 갖고 와. 니네 보니까 한국 정부는 한 B 마이너 이상이면 받아주더라고요. B 마이너 있는 사람은 못 찾겠는 거예요. 대부분 C 아니면 D예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나라가 어렵고 경제 발전을 경험 못 해보니까 이제 다들 경쟁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영아 사망률은 3.9%고요. 한 세계에서 한 7위 정도 되고요. 기대 수명이 67세입니다. 2013년에 제가 처음 갔었을 때는 40.9세 정도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67세로 늘어나긴 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 여성분들은 한 90대 초반까지 기대 수명, 평균 수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남성분들은 한 80대 후반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는 60세만 넘으면 언제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은 호상이라고 생각하는 이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의무교육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였다가 한 5, 6년 전부터 이제 9학년까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펀더멘탈 스쿨이라고 부르는데요. 9학년까지 하는데, 이게 정부가 어느 순간 갑자기 9학년까지래요. 그럼 학교를 건물을 지어줘야 되잖아요. 6학년 교실까지밖에 없는데, 그것도 없어갖고 오전반, 오후반 나눠 쓰고 A 학교, B 학교가 돌아가면서 쓰고 한 건물을,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이제 교실 짓는 게 되게 급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교실 지어주는 사역들을 계속하고 있고요. 고등학교 진학률은 자기 나이 또래의 한 4%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17세 학생 중에 이제 4%만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고요. 졸업률은 더 떨어지죠. 그 문맹률이, 리터러시 비율이 이제 68.4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정부 발표인데요, 거짓말 같습니다. 한 30-40% 정도 되지 않을까. 왜냐면 저희가 주민들에게 이제 식량 지급을 하면서 이제 사인을 받거든요. 자기 이름을 못 쓰니까 그냥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사인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이제 절반 이상 되거든요. 그러니까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이 68.4%는 좀 많은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내용들은 다 CIA 팩트북에서 가져온 내용들입니다. 주로 말라리아, 간염, 장티푸스, 박테리아가 많이 일어나서 이런 질병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돌아가시고 있고, 어린아이들 특별히 이제 말라리아 걸려서 이제 병원에 못 보내고, 이제 말라리아 약들이 보통 한 $1 정도 하거든요. 근데 이 약이 없어서 이제 사망하는 사례들도 많습니다. 부룬디는 벨기에 식민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그 프렌치가 공식 언어고요. 그 다음에 로컬 언어가 있는데, 그게 키룬디입니다. 부룬디한테 룬디, 그래서 키는 언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키룬디어가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왈리어, 키스와일리 언어가 이제 동아프리카 공동체랑 무역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키스와일리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영어 사용 인구는 아주 적습니다. 불어도 적어도 고등학교까지는 나와야지 불어를 쓸 수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고등학교 진학률이 4% 정도니까요. 지금 뭐 다 해봐야 뭐 10%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정도 그런 사람들만 불어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지에서 키룬디를 배워서 현지 주민들과 키룬디로 소통을 하고 있고요. 물론 실력이 아시겠지만 안 늘어요. 남의 나라 언어 이렇게 배우는 게. 그래서 저희 수준은 아마 한 초등학교 1학년 수준도 안 될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현지 분들이 좋아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왼쪽 위에 사진이 부준부라 나라에 있는 그 인터내셔널 에어포트예요. 유일하게 있는 인터내셔널 에어포트입니다. 부준부라 공항이고요. 10년 전에 찍은 사진과 현재 찍은 사진이 똑같습니다. 뭐 이렇게 뭐 바뀌는 게 없고요. 오른쪽 위에 있는 사진이 한국으로 치면 명동, 서울 시내, 사대문 안, 한복판이에요. 요게 한 500m, 500m가 가장 번화가예요. 다운타운. 오른쪽 아래에 있는 사진도 가장 번화가. 예를 들어 뭐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정도 되는 그런 정도 되는 곳이에요. 왼쪽 아래 보시면 이제 하루에 비행기가 총 3대 또는 4대 다니거든요. 케냐 항공,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 항공, 르완다 항공,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이나 2번씩 이제 브뤼셀 항공, 벨기에 식민 통치 받아서요.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룬디에 오시겠다, 그러면 어떤 비행기를 여기서 타시든 결국 아프리카 케냐나 에티오피아가 허브 공항인데 거기서 케냐 항공이나 에티오피아 항공으로 갈아타고 오셔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고요. 대부분 농사를 짓는 분들이고 땅이 없어서 소작농을 많이 합니다. 그래도 되게 인상 깊었던 거는 90년대 초반에 정부가 땅을 모든 주민들에게 분배해서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당시에는 다 자기가 농사지을 땅 60m, 30m래요. 60m, 30m씩을 다 받았대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 땅을 이제 팔고 자녀가 아플 때 병원비로 이제 쓰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부자들은 땅을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소작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떤 NGO들은 원 에이커라는 NGO가 있는데 사람들에게 이제 땅을 사주는 거예요. 사주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소출이 나오면 그거 갖고 먹고 살 수 있게 그런 NGO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땅을 살 때 이제 부자들한테 사야 되니까 돈을 아주 많이 주고 사야 되고 이제 그런 좀 어려움도 있습니다. 대부분 수입하고 이제 수입하고 수출을 비교해 보면 수입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라에서 생산돼 갖고 수출하는 게 거의 없거든요. 주로 커피하고 광물이에요. 그리고 한국인 2013년에 저희가 처음에 갔을 때 저희가 유일한 한국인이었어요. 선임 선교사님이 20년 사역을 하시고 저희랑 바톤 터치를 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시고 저희밖에 없었거든요. 그 뒤에 이제 한국인들이 들어와서 지금은 애들 다 포함해서 한 20명 정도 한국인이 있고요. 한국인이 이 정도니까 다른 서구 선교사님들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서구 선교사님들은 특별히 그 트래블 워닝 시스템, 그 여행 경보제도 되게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룬디가 한국 정부 기준으로 철수 공고 지역이에요. 3단계 적색 경보. 그래서 한국인들도 많이 안 들어와 있고 외국 선교사님도 많이 안 들어와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요. 사람이 이렇게 없다 보니까 제가 이것저것 직책을 맡고 있는데 잠깐 소개시켜드렸지만 이제 교민회장도 하고 있고요. 한인회가 이제 2018년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때 이제 5가정 있어서 5가정이 모여갖고 이제 한인회를 만들었어요. 서로 이제 회장, 총무, 서기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렇게 했고 지금은 이제 대사관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 영사협력원으로 이제 부룬디에는 대사관이 없거든요. 루안다에 대사관이 있고 부룬디의 여행객들이 사고 났을 때 초동 대응을 못하니까 제가 영사협력원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시면 잘 모시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 것 같아요. 부룬디 종교인데요. 사실상 기독교 국가예요. 대통령이 신년 연설할 때 할렐루야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그럼 모두 다 아멘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할렐루야 예사시무에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 모두 다 아멘을 해요. 저는 이제 부룬디에서 NGO 이름으로 활동을 하거든요. 물론 선교사 이름도 있고 NGO 이름도 있는데 NGO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국제 NGO들 다 모여갖고 이제 1년에 한두 번씩 이제 전체 회의를 하거든요. 물론 정부가 우리는 계획을 이렇게 짰으니까 NGO 니네가 이만큼 컨트리뷰션 해. 이제 요런 이제 그런 구조이긴 하지만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프라임 미니스터가 와갖고
야, 오늘은 내무부 장관 너 먼저 기도하고 시작해. 그리고 마치는 기도는 외교부 장관이 기도해. 이제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면 이제 외국 NGO에서 오신 분들, 이제 웨스턴 그런 분들은 사실 종교 안 믿는 사람도 꽤 되는데 할 수 없이 다 일어나서 기도해야 돼요. 정부 주최 행사인데 그렇게 공식적으로 행사를 하고. 그러니까 사실상 기독교 국가입니다. 카톨릭이 62%, 개신교가 24% 해서 한 86% 정도가 기독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무슬림이 한 5%, 시내는 한 10% 정도 되고요. 이제 지방은 한 5%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로컬 이제 트레디션 종교, 그 전통 종교가 이제 좀 1% 미만이고요. 근데 이게 또 영향을 또 커요. 영향이 가끔씩 어린이들이 사라져요. 그 주술사들이, 크래프트 위치, 그 주술사들이 애들 잡아다가 이제 뭐 제사 지내야 된다고 이제 인신제사를 하는 거예요. 저희 유치원을 하고 있는데요. 35명 애들 중에 이제 졸업생이 최근에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마술사한테, 주술사한테 잡혀간 거 아니냐 했는데 이제 다행히 한 일주일 만에 이제 돌아오긴 했어요. 그런데 또 안 좋은 일이 있어요. 그 이제 어른들이 나쁘게 해갖고 이제 그 그런 나쁜 거를 해갖고 이제 그런 어쨌든 그렇게 됐긴 했는데 그 백색증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되게 효험에 좋다고 주술을 하는데 효험이 좋다고 해서 백색증 있는 사람들을 팔을 잘라간다든지 아니면 몰래 잡아가갖고 이제 끓인다든지 아니면 죽여갖고 피를 사용한다든지 그런 게 아직도 남아있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부룬디에도 앵글리칸 철치도 들어와 있고 베프티스트 철치도 들어와 있고 메소디스트 철치도 들어와 있고 뭐 프레스비터리안 철치는 없고 뭐 이것저것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예배 스타일이나 교단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신학 방향들이 대부분 다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어딜 가나 방방 뜨면서 예배드리고 성령 강조하고 치유, 은사 뭐 이런 것들 강조하는 분위기예요. 근데 이제 학문적으로 이제 펜테코스탈 이제 오순절 계통을 보면 이제 특징으로 하나가 이제 말씀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부룬디도 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다 일반화시키기는 어렵지만 대부분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부룬디 제가 부룬디에서 협력하는 교단이 있는데요. 중부 아프리카 복음주의 교단이라는 곳이 있어요. 에에아세라는 교단이 있는데 그 교단에 목사님이 한 100여 분 계세요. 그 중에 절반은 초등학교만 졸업하셨어요. 다른 말로 신학교를 못 나오신 거죠. 그런데도 목사님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려움 중에 하나예요. 목사님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삼일체 하나님 가지고 서로 싸워요. 삼일체 하나님은 다 새로 위격은 다르지만 다 같은 분이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조금 그래도 막연하지만 어쨌든 다 이해를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어떤 목사님들이 모여갖고 야 예수님이 제일 세 아니면 성령님이 제일 세 막 이렇게 막 멱살 잡고 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는 그거예요. 예수님 승천하셨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성령님 세대야. 그러니까 성령님이 제일 세. 우리는 성령님한테 예배해야 돼. 하나님, 예수님은 여기 안 계셔. 이제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어떤 분은 예수님이 제일 짱이야. 대장이야.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셨잖아. 이제 그런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개념 자체를 이제 이해 못 하시는 목사님도 많고요. 그래서 이단도 많아요. 그리고 또 요즘에 또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한국 이단이 들어와서요. 부룬디 사람들 되게 순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홀리고 있어요. 한국 이단들이.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박옥수 구원파. 거기는 거의 한 15년 전부터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나마 박옥수 구원파는 사회봉사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덜 영향력이 있어요. 부룬디에서. 많은 사람들이 알긴 하는데 신학적으로 이제 교리를 이렇게 왜곡하거나 그런 일을 좀 덜 해요. 근데 이제 그 변승우 목사 쪽이라고 큰 믿음 교회
사랑하는 교회 쪽이 있는데요. 이제 그쪽은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100불씩 줄 테니까 교회 이름을 바꿔. 그쪽 정책은 이거예요. 사랑하는 교회라는 이름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행위 구원을 얘기하면서 사랑하는 교회만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교회의 이름들이 막 다양한데 Beloved Church로 이름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00여 개 교회가 이름을 바꿨어요. 간판을. 근데 부룬디 목사님 입장에서는 100불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해서 부룬디에서 가장 좋은 은행에 들어갔을 때 초봉이 한 80에서 90불 정도예요. 그러니까 100불씩 매달 준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유혹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바꿔요. 그렇게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를 돈으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 선교사님들이 좀 힘들어요. 우리가 가서 이제 복음 전하고 싶다, 말씀 전하고 싶다, 뭐 도와주고 싶다 이러면 니네는 얼마 줄 건데? 이제 이렇게 나와 버리니까. 네. 그 다음에 최근에 신천지가 들어왔습니다. 한 1년 사이에. 그래서 아예 간판을 아예 신천지 SCJ 이렇게 해갖고 신천지 딱 이렇게 해갖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근데 부룬디 사람들이 이전 물론 교단주의가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교단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교리를 좀 더 공부할 수 있잖아요. 사도신경을 외움으로써 사도신경을 안 고백하는 교회와 차별성을 줄 수 있잖아요. 근데 부룬디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교회가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나 예수님 믿어 이렇게 얘기하면 아 우리 형제자매 이런 분위기거든요. 부룬디는 또 이슬람하고 관계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타협했다라는 게 아니라요. 부룬디가 10몇 년 동안 내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안에서의 갈등을 최대한 지양하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슬람하고 갈등을 맺어버리면 급하게 진화가 돼요. 자연스럽게. 니네끼리 싸워서 어떡하냐. 니네 후투야 투치야 막 종족 문제로 번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슬람하고 기독교하고는 아주 사이좋게 지내고 있고요. 그리고 논쟁이 1년에 한 두세 번씩 일어나요. 마을 한복판에서 이슬람 대표 두 사람이 이제 자기네 성경책 쿠란 갖고 오고요. 이제 그 기독교 대표 목사님들이 또 성경책 갖고 와서 딱 앉아요. 그럼 마을 시장 같은데 넓은 광장에서 앉아갖고 자기네 교리를 설파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아 그래 아멘 하면 막 박수치고 또 기독교가 또 대신 또 얘기를 하면 또 막 박수치고 이러면서 이제 자기네 교리를 서로 알 수 있고 이렇게 흡사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제 사도 바울도 그렇고 뭐 이렇게 해갖고 그 그리스 아테네에서 막 이렇게 서로 이제 자기 신이 더 좋은지 나쁜지 뭐 이런 것을 이렇게 강론을 하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부룬디에 있어요. 그래서 아 이거는 참 건전한 이제 대화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있고요. 여기 사진을 보시면 오른쪽 위에는 이제 열정적으로 예배드리는 이제 여성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교회는 오른쪽 아래처럼 생겼어요. 그 벽을 보시면 이제 흙으로 지어요. 흙으로 짓고 시멘트를 아주 얇게 발라놔요. 그러니까 이제 뭐 길어봐야 한 5년, 6년, 7년밖에 안 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왼쪽 아래 사진처럼 이제 구운 벽돌로 하고 이제 시멘트를 잘 발라서 이제 교회에 새로 건축을 해드리는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 교단 규정상 2년 동안은 아무 사역을 안 하고 부룬디 문화랑 언어를 익히면서 어떻게 사역을 할지 이제 그런 시간이 있어요. 선교사로 처음 파송을 받으면 물론 선임 선교사로부터 사역을 넘겨받았기 때문에 바로 이제 사역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서 2년간 많이 고민을 했어요. 부룬디 도착해서 부룬디에서 가장 필요한 선교 방법은 무엇일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하루에 한 끼도 먹을까 말까 해요. 부룬디 사람들 대부분 하루에 한 끼 먹어요. 어떻게 먹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길거리에 허브 향이 나는 그런 이제 식물들이 있어요. 그냥 그걸 손으로 이렇게 뜯어와 갖고 끓여요. 끓여갖고 이제 이 차이 이제 차라고 얘기하죠. 티 거기다 설탕 좀 넣어 그리고 먹어요. 끝. 점심은 굶어요. 저녁은 8시에서 9시 정도에 먹는데 아까 말씀드린 카사바 하고 콩 하고 그냥 이렇게 먹어요. 그리고 카사바도요 이제 현지 분들하고 이제 종종 먹거든요. 근데 먹는데 저를 맨날 놀려요. 저는 씹어서 넘기거든요.
씹어서 넘기면 안 된대요. 배가 빨리 꺼지잖아요. 그래서 떡처럼 생겼거든요. 떡을 이렇게 하나 띄어갖고 손으로 오물오물하면 이렇게 딱 이렇게 알사탕 정도 크기예요. 그럼 그거 딱 넣어갖고 꿀꺽 삼켜야 되는 거야. 그래서 왜 물어봤는데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제 저녁 8시나 9시에 먹고 배가 부른 상태로 자고 다음날까지 계속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씹어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현지 분들은. 외국인들만 씹어서 먹죠. 그렇게 가난한 나라. 그런데 기독교 비율은 85%래요. 그러면 교회도 진짜 100m 갈 때마다 교회가 다 있어요. 물론 가난해서 십자가는 못 달죠. 그냥 벽에다가 이렇게 그냥 돌 같은 걸로 이렇게 했고 이렇게 그어놓은 데도 있고. 어쨌든 예. 근데 그런 곳에서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될까? 그래서 선교의 방향을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저는 아내랑 같이 부룬디에서 이렇게 2가지 축으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가난하니까 우리가 보통 떡과 말씀을 2손에 들고 선교사가 나가야 된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떡 주는 사역, 긴급구호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제 식량도 지원하고 생필품도 지원하고 이제 그런 사역들이 우선 필요해요. 최근에 사회적 경제가 예를 들어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게 국제개발 사회에서 되게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지속 가능성 때문에. 그런데 유엔이 발간한 자료 중에 하나가 보고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득이 2,000불 그러니까 1년에 GDP per capita가 2,000불 미만인 나라에서는 이런 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이런 거 해봐야 소용이 없다. 사람들이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출자금을 낼 돈도 없고 그래서 적어도 2,000불 이상인 된 나라들 주로 베트남, 캄보디아 뭐 이런 쪽의 나라들에서는 가능성이 있는데 진짜 최빈국에서는 가능성이 없다. 이런 보고서를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부룬디에서는 진짜 밑바준독의 물붓기처럼 쓰나미가 났을 때 그 사람들에게 야 우리 협동조합 만들어갖고 같이 구제사역 할래?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당장 필요하니까 뭐 속옷도 갖다주고 치약도 갖다주고 쌀도 갖다주고 물도 갖다주고 해야 되잖아요. 부룬디는 365일 매년 만성적인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긴급구호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소득증대 사업 이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분들이 좀 소득을 가질 수 있게 그래서 저희는 10년간 지금 돼지를 키워왔고요. 물론 현지 분들에게 잘 이양을 했고 또 지금 최근에는 이제 올 하반기에 장애인분들이랑 슈퍼마켓을 열어서 이제 장애인분들 좀 소득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하고 있고 보상을 하고 있고 이미 출자금 모으고 있어요. 조금씩. 근데 이분들 출자금이요. 뭐 한국 돈으로 한 달에 뭐 1,000원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뭐 한 40-50명 모여봐야 이제 4-5만 원이죠. 이거 가지고 슈퍼마켓을 어떻게 열어요?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인 거죠. 그래서 저희 쪽에서 이제 많이 좀 같이 기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보편적인 교육, 초등학교는 그래도 졸업할 수 있게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아파서 학교 못 가는 사람들도 많고 아파서 돌아가시는 분들 진짜 값산 죽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아무 의미 없이 돌아가시는 분들 많아요. 진짜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러니까 배가 아파갖고 구충약만 먹으면 되는데 구충약을 안 먹고 오랫동안 놔두니까 이 안에서 벌레들이 이렇게 막 퍼져갖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왜냐하면 물이 안 좋으니까 물 속에 이제 바이러스들이 들어있는 거죠. 세균들이 들어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커뮤니티 디벨롭먼트 사역을 이제 NGO를 만들어서 템포원이라는 NGO를 만들었고요. 2013년도에. 그래서 한국의 외교부에 국제 NGO로 등록을 했고, 그리고 외교부 지원을 받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부룬디가 여행경보가 3단계 지역이라 공식적으로는 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정부 사업도 지금 못 들어오고 있어요. 코이카도 못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행안부는 또 그걸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행안부 지원을 받아서 돼지 키우는 사업들을 지금 이제 하고 있고요. 잘 종료가 됐고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축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좀 신학이 부족하고 목사님 교육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일학교 교사
이제 그런 부분도 부족하고. 주일학교 예배는 어떻게 드리냐면요. 보통 부룬디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9시에 예배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12시까지 예배를 드리거든요. 3시간. 주보도 없어요. 이런 주보는 아주 귀한 거예요. 이 종이 자체가. 네. 그래서 그냥 1시간 찬양하고요. 한 20-30분 광고하고, 광고도 관공서에서 들어오는 광고들이 막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이 교회가 유일하니까 관공서에 광고하는 것들, 정부 시책들 광고하는 게 다 교회로 다 보내요. 공문을 보내서 교회가 대신 낭독해 주거든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이니까. 그렇게 한 20-30분 광고하고, 그 다음에 설교를 한 40-50분 하고. 목사님 설교가 길어요. 제가 이제 목사님들이 현진말을 빨리빨리 얘기해서 다 알아듣지는 못해요. 근데 들어보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왜냐면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네. 그리고 종이가 없으니까 써서 준비 안 해요. 그냥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다가 이제 나와갖고 이제 이렇게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끝나면 이제 찬양대도 엄청 많아요. 다들 교회 봉사하고 싶어 하는데 식사당번 이런 거 못 하잖아요. 가난하니까 식사 준비도 없고, 뭐 주차장도 없으니까 주차 봉사도 못 하고. 유일하게 봉사할 수 있는 게 성가대예요. 남성 성가대, 여성 성가대, 아동 성가대, 집사 성가대, 뭐 장로 성가대, 뭐 해갖고 한 4-5개가. 근데 한 곡씩 부르는 게 아니에요. 입장송이 따로 있고 퇴장송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입장송을 가만히 있다가 자 성가대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저기서 일어나서 뭐 할렐루야 아멘 막 이렇게 막 노래를 해요. 그러면 이제 일어나갖고 입장을 하는 거예요. 입장하는데도 한 3-4분. 노래 다 부르는데 한 5분. 그 다음에 또 퇴장하는데도 3-4분. 그래서 기본적으로 3곡씩 부르세요. 그러면 이제 성가대가 4개가 있으면 12곡인 거죠. 그냥 음악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3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3시간 예배가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님들 설교가 너무 부족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9시 전에 주일학교가 시작이 돼요. 8시부터. 그러면 8시부터 9시까지 주일학교를 먼저 하고 그 자리에서 이제 어린 예배를 드리거든요. 왜냐면 따로 뭐 교육관이 분리가 돼 있지 않으니까. 근데 9시에 애들을 모아놓고 하는 게 그냥 찬양 몇 곡 부르고 그냥 성경 말씀 읽고 끝이에요. 왜냐면 주일학교 자체가 교회에 재정적으로 기여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목사님들이 거기에 나와서 설교 안 해요. 대부분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하는데 애들 100명이 있으면 주일학교 선생님 1명이나 2명 있을까 말까 하고 대부분은 학생이에요. 고1학년, 고2학년, 고3학년 이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 나이 드신 분도 가끔 있긴 한데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교사 강습회 사역을 저희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육 자료 개발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목사님 세미나 그 신학 공부 또 가리키고 있고, 이제 그런 사역들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현직 교회자 지도자 양성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에아세라는 교단하고 협력을 하고 있는데, 이 교단은요 에글리세 에반젤리크 들 아프리카 센트라 해서 중부 아프리카 복음주의 교단이에요. 불어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교단이랑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하는 사역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다음 주에는 이 각각 항목별로 조금 더 이제 좀 구체적인 사역에 대한 간증 또 내용들을 나누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11가지 사역만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어린이 돌봄센터 유치원을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민소득 증대 사업으로 이제 봉제도 가리키고 있고, 컴퓨터 워드도 가리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슈퍼마켓도 열려고 준비하고 있고, 또 장애인분들이 자립할 수 있게 학교 내에 장애인 학생들을 위해서 매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에게, 비장애인들에게 뭐 아까 말한 카사바, 떡, 우유 이런 것들 팔고 그 돈으로 장애인 학생들 이제 교통비를 마련할 수 있게 이제 그런 사업도 한 7-8년 전부터 시작을 했고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해에 한 340명 정도 장학생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임산부 건강하게 아기를 출산할 수 있게 산모 모자 보건 사업, 산모 건강 증진 사업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거 환경 그 개선 사업에서 집짓기 사역 헤비타트. 그래서 지금까지 총 238채를 지어줬어요.
그래서 집짓기 사역도 계속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협동조합 센터를 지어서 거기에서 이제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자립할 수 있게 계속 교육하고 있고, 거기에서 키룬디 현지말도 알파벳도 가리키고 있고, 영어도 가리키고 있고, 뭐 악기도 가리키고, 컴퓨터도 가리키고, 또 특히 또 여성 그 소녀들, 이게 또 문제 중에 하나가요. 그 이런 성교육들도 못 받고 그러니까 이제 청소년 임신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또 성차별이에요. 그렇게 해갖고 임신이 되잖아요. 남자애들은 학교 다녀요. 여자들은 배가 나와서 티가 나니까 학교에서 퇴학을 시켜요. 네. 그래서 뭐 15살에 임신하고, 물론 이제 시골 지역에서는 16살, 17살에 결혼하는 경우도 많아요. 예, 지금 아직까지도. 근데 임신해갖고 이제 실컷 장학생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갖고 학교 공부를 시키고 있는데 덜컥 임신해버려갖고 이제 공부 못하게 되고, 예, 그런 경우도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여성이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겪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 패드가 없으니까 그냥 집안에서 학교 안 가고 접시 깔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초청해서 다음 주에 사진 보여드릴 건데, 이제 생리대 만드는 거, 그런 거 만들고 한국에서 이제 천 가져다가 생리대 만들고 이제 그런 것들 나눠주고 이제 그런 사역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환경 개선해서 학교도 지어주고 있고, 학교 화장실이 없어서 또 화장실도 지어주고, 또 책걸상 지원해주고 이제 그런 사역들 하고 있고, 태양광 전기가 안 들어오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태초 제네시스 이래로 전기가 안 들어오는 지역들이 많아서, 예, 그래서 태양광 시설 보건소라든지 학교 교실 이런 데 설치를 하고 있고, 제가 직접 설치해요. 예, 설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긴급구호 사역, 구제 사역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 돌봄 사역, 그래서 요즘에는 3, 4년 전부터 장애인 예배를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는데 한 8, 90명 정도가 참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센인 분들 5분, 그 다음에 중증 장애인 분들 한 15에서 한 19분 정도 이렇게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매달. 헬프 부룬디 사역은 뭐냐면 그 한국에서 컨테이너 가지고 와서 그 헌옷 같은 거 가져와서 이제 부룬디에서 나눠드리는 거. 케냐랑 탄자니아는 이제 외부에서 그 중고 헌옷들 못 가지고 와요, 법으로. 왜냐하면 자국의 그 의류 산업을 발전시켜야 되니까. 근데 부룬디는 그런 공장이 없기 때문에 이제 아직까지도 웰컴이에요. 그래서 이제 헌옷들 가지고 가서 이제 주민들에게 나눠드리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럼 이제 말씀을 마치기 전에 저희가 어떤 사역을 하는지 동영상으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작년에 찍은 사진들이고요. 네, 100%다 작년에 한 사진들만 모아놨습니다. 그 폴더 안에 동영상을 넣어놨습니다. 저희가 장학사업을 하다가 합창단도 조직을 했어요. 좀 더 합창의 목적이 아니라 자주 만나서 제자훈련 시키려고. 그래서 작년에 매년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지원받아갖고 매년 공연을 하고 있고요. 그 짧은 노래고요. 유치원 어린이에요. 장학사업입니다. 한 해 한 340명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냥 학용품만 지원하면, 학비랑 학용품만 지원하면 애들이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정기 모임을 갖습니다. 매달 정기 모임, 그 다음에 방학 때마다 수련회. 그래서 그러면 애들이 잘 클 수 있게 도와주고 있고요. 학교 교실 건축하고 있고요. 후원 들어오는 만큼 이제 교실 1개, 2개, 3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도 같은 거 만들고 동화책 같은 거 만들어서 일교거리를 학생들에게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중고 컴퓨터 보내주셔서 컨테이너 보낼 때 그래서 중고 컴퓨터 나눠주고 있고, 학부모들 교육하고 있고, 유치원입니다. 그래서 유치원 사역은 저희 아내가 남혜련 선교사가 잘 맡고 있고요.
졸업식 모습입니다. 주민들이 와서 엄청 즐겁게 참여했고요. 학부모들 왜 교육이 필요한지 이런 것도 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교육을 하고요. 유치원을 졸업하면 자동으로 장학생이 돼서요. 이렇게 하고 있고. 합창단 연습 일주일에 한 번씩 연습시키고 있고요. 독일에서 공부하시는 분인데요. 오셔갖고 이제 지도해주고 계세요. 제가 사실 고3 때 성악을 하려고 하다가 이분한테 배우다가 음치라서 그만두라고 하셨거든요. 20년간 연결이 돼서 이분이 와서 도와주고 계시고요. 이제 생리대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임산부 사업, 임산부 돌봄 사역을 하고 있고, 애들 건강하게 날 수 있게 도와주고 있고, 장애인들 한 8, 90명이 매달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예배도 드리는과 동시에 이제 협동조합, 뭐 비즈니스 이런 것들 특강도 하고 있고요. 또 이게 컴퓨터도, 그 다음에 공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한센인분들 모임을 하고 있고,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중증장애인들 가려고 신방해서 이제 위로해드리고, 거기 환경이 너무 좋지 않으니까 저희 센터를 지어서 센터에서 단기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먹고자고 하시는 이제 그런 사역도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부터. 요즘에 그 클라이메트 체인지로 이상기후 이제 홍수가 나가지고요. 마을이 거의 많이 잠겼습니다. 그래서 긴급구호 사역을 하고 있고, 한국에서 기증받은 것들을 잘 포장해서 이제 부룬디로 갖고 와서 이제 현지 분들에게 나눠드리는 모습입니다. 집짓기 사역입니다. 이렇게 이제 시멘트로 집을 지어드리고 있고요. 식수시설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각 가정별로 이제 수도꼭지가 들어가는 경우는 아직까지 부분에서는 좀 사치고요. 그래서 마을별로 이제 수도꼭지가 들어갈 수 있게 하고, 태양광등을 설치하고, 저희가 협력하는 구단이 있고, 이제 세례주는 모습입니다. 탄가닉 건수예요. 그리고 목회자 세미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교회 각기 다른 교회에서 목사님들을 모셔갖고 신학교육을 받고 있고요. 태권도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태권도가 선교 사역에 좋은 도구가 되는 것 같아요. 기독교랑도 이제 좀 정신 수양하는 부분들이 비슷하고, 또 이제 정지, 그 다음에 남을 배려하고 이런 정신들이 태권도랑 기독교 정신이랑 비슷하거든요.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부룬디 이 사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 이제 떠오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읽다가 선한 사마리아인으로서, 여러분 스스로가 사마리아인으로서 여러분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군지 이제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받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도움을 주는 삶을 잘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넘겨주세요. 최근에 수해가 나가지고 이제 최근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민들을 이제 1,800명 정도 각기 다른 날에 모셔갖고 한 번에 다 모실 수는 없으니까 케냐에서 NGO 직원이 이렇게 분배 사업을 하다가 압살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확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모자랄까봐 막 먼저 잡아가려고 받아가려고. 그래서 돌아가신 사역도, 그래서 저희는 나눠줄 때 질서를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모셔가지고 넘겨주세요. 한인교회에서 후원해주신 금액들은 다 이렇게 구제사역으로 이제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넘겨주세요. 사람들 이렇게 모습 보이시죠? 엄청 감사해하고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라코제 차 안에 부룬디 말로요 감사합니다. 땡큐라는 뜻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바젤 한인 선교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부룬디에 대해서 알아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 기억하면서 저희가 부룬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어려운 사람들을 이 시간 기억하고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또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능력과 또 용기와 또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저희가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